지금 다크스로님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이 중차대한 시국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차세대 인력풀이 없는 건 매한가지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요새 깜짝 놀라요. 대한민국 정치와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리포트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아니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이 없어요. 문제 해결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 연구 논문들 많은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출산율 문제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산이 지금까지 출산율 관련돼서 여러분 개선하겠다고 예산 쓴 게 200조가 넘습니다. 출산율 여러분 돈을 200조를 썼으면 출산율이 좀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200조를 썼는데 출산율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출산율이란 아웃풋이 이렇게 이 돈을 쓰면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아웃풋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델 제시가 없어요. 그리고 순 명분론만 얘기를 한다고요. 명분론.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엇을 그렇게 하면 출산율이 어떤 기여를 한다라는 그 일명 우리가 구조기능적 모델, 함수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함수 모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예산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명분론이면 코스트 앤 이펙트에 대한 그 어떤 분석도 안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판과 관료자들이 미쳤어요. 교수님들도 진짜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왜 돈을 쓰는데 명분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쓰냐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출산율 같은 경우엔 출산율 높여야 되는 예산이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커지냐? 관료 조직하고 시민단체의 규모만 늘어요. 출산율 올리겠다는 예산으로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그거를 담당하는 관료 조직과 그거를 한다고 뭐 밖에서 쓰는 시민단체, 탱크 뭐 이런 것들의 그 규모만 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영양분이죠. 영양분입니다. 예산이란 영양분을 공급해서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암을 키우는 거예요. 암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왜 더 떨어졌냐? 돈 써서 출산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암세포를 더 키웠다고.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연애도 힘들어지고 임신도 힘들어지고 육아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출산율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악화됐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돈은 수백조야.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났지? 자성에 담긴 목소리가 있어야 될 거고 종합 리포트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 출산율이 왜 돈을 썼는데 출산율이 떨어졌으면 돈을 엉뚱한 데 썼어. 왜 엉뚱한 게 썼냐? 라는 반성도 없어요. 왜? 그 반성을 하면 돈 받아가고 있는 학자들, 관료들, 뭐 시민사회들, 정치인들한테 욕 뒤지게 먹거든. 그리고 자기도 떨려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누구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같이 이제 유튜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저기 안에 에헴하고 방구 끼는 사람은 언론, 출판, 학계, 기타 등등해서 했다가 거기서 왕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 미친 거지 지금. 관료, 학계, 시민사회, 정치권이 전부 예산만 뜯어먹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접근은 안 하는 거야. 누구도 그 얘기하면 너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너만 잘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컨트롤 타워도 없어요. 민주화 이후의 정치의 문제인데요. 이게 대의만 있지 실제로 정치가 실종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 하나에 기대서 그냥 나라가 이렇게 계속 상승했지. 명분론이 판을 치고 이 완전히 성리학적 조선으로 정치가 퇴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난장만 피죠.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대로면 앞으로도 그럴 꼬라지일 거예요. 이거는 리더십이 다시 형성이 돼야 되고 인적 구성도 다시 다 바뀌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 학자들이 왜 이러나 뭐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뭐 하고 뭐 공부 많이 했대.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요번에 이제 특히 인수위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저는 이래서 출세 못해요. 그냥 모두를 다 디스해버려가지고 아니 문제 해결하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출세하려고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출세지향적인 잔대가리들은 존나게 굴리는데 출산율이 됐건 국민연금이 됐건 교육개혁이 됐던 국가 대계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대가리들은 안 돌아가. 엉망진창이야 나라가.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구조기능적 인식론이라는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시스템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고 투입, 산출, 뭐 펑션, 피드백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다 수치화돼 있고 함수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으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펑션 놓죠. 예산 집어넣으면 출산율이랑 결과물이 좋아져야 되는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논리 구조, 어떤 구조 속에서 이런 결과로 이해되지? 이런 인식론적인 거 배웠지만 그 문제 인식, 그 구조 기능적 인식론을 다들 학교에서 기본이라고 배웠지만 정작 정치 영역이 오면 명분론만 죽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구라는 것도 문제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문제 의식을 외면한 채 그냥 이렇게 쓰면 젖잘싸 할 수 있지, 책임 회피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 같은 거에 난 이렇게 해서 연구 방법론대로 했어. 그러나 별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지. 욕은 처먹지 않고 그냥 젖잘싸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논문들만 계속하고 쓰레기 연구를 하고 예산을 쭉쭉 빨아가.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이렇게 하면 이 정책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왜 그러냐면 이런 함수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모델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집행하면서 코스트 앤 이펙트 분석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모델이 난립한다니까요. 쓰레기 연구가 특히 이 여성 관련돼 있어. 여가부가 됐던 이 출산율 정책도 여가부가 지지를 하고 이 페미니스트들이 낀 다음에는 완전히 산으로 갔다고. 근데 이걸 얘기를 못해. 이 페미니즘이 국가 대계에 얼마나 교육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출산율 문제에서 이 페미니즘의 이념적인, 그리고 좌파들의 이념적인, 그리고 그런 시민단체들과 이런 거버넌스가 얼마나 나라 문제를 산으로 가게 하고 지식인들을 병신을 만들고 관료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정치들을 개판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고. 그건 좌우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질 않고 있어요. 은하네모네님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에 집중해야지 되는데 그 프로블럼 솔빙에 집중하는 리더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나와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모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참모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뭐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모델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면 책임도 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지자 리더, 참모진이 그런 뭔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통된 의식을 똘똘 뭉쳐서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나라에 그런 정치 집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정치 집단이 없고 그런 지성인들이 없고 그런 시민사회도 없고 그런 언론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론 자체가 전부 다 성리학적인 일이라니까요. 다들 제대로 성리학은 공부 안 했지만 이 조선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해결에 뭐니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대륙 철학의 그 명문론적인, 그러니까는 우리가 슈드하고 해야만 한다 이것만, 당위와 명분, 오투투, 슈드 이런 거로만 그냥 철학을 해가지고요. 현상적인 그런 접근을 안 하고 있어. 환장하는 거야. 제가 요새 확실히 영미 사상,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사상, 뭐 구조기능론적 사상, 그리고 이런 실용주의적 사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이나 인간의 잔악함에 그건 그런 거지라고, 그냥 인간이 원래 그래 이렇게 보고 뭐 성선설이니 이래야만 한다느니 도덕분자 같은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무기력한 얘기들이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승, 뭐 이왕이 됐던 주자학이 됐던 주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김일성이 됐든 모택동이 됐든 결국은 그런 명분론 따지는 것들이 우상숭배, 스승이 됐든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됐든 우상숭배하면서 이성을 파탄을 내고 세상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잘못됐다, 잘되면 그분의 말을 따랐더니 잘됐다, 이지랄 우상을 기준으로 일의 잘됨과 잘못을 판단을 하고 리포트를 내고 이런 병신짓을 하는 거죠. 우상숭배 정치가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 해결에 일철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근대성, 영미 사회의 근대성을 다시 배워야 되고 정치, 특히 정치권도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 지랄이에요. 이거는 진짜 돈 지랄에 개 지랄입니다. 또 욕을 했네. 뭐 욕을 했지만 이건 특정인을 향한 욕도 아니고. 옆구리 또 옆에 뭉친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